현재 일어나는 자율주행 칩들에 대한 다양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 칩을 저번에 한번 비교해 드렸었는데 그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수치상 스펙상의 오류들이 좀 있었고, 제가 그런 오류들이 조금씩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칩 회사들이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사양들을 공개를 안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제가 이상한 그 느낌을 느꼈고, 다시금 제 토르 칩이나 뭐 리비안의 레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추적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오늘 빡세게 얻은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봐야지 알고, 그리고 나왔다 해도 회사들이 말을 절대 안 할 거예요. 이건 이 정도 전기를 먹습니다. 이 정도로 뭐 성능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구라도 있고 뻥도 있고 홍보성도 있고, 그게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만이 알겠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추측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추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오늘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번에 어떤 칩 대결에 대한 그 AS 차원의 영상이라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진실에 더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리비안이 공장이 무너진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 리비안 주가가 지금 17.74로 굉장히 뛰었습니다. 대단하죠.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리비안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위주로 이 유튜브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칩이 뭔가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칩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AI5도 나왔고, 토르도 막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리비안의 레번도 나왔고, 생각보다 자율주행 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표적인 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이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제 이 자체 칩을 가진 회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는 무조건 있겠죠. 토르. 그리고 테슬라가 있겠고요. 대표적이죠. 그리고 리비안이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샤오펑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웨이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샤오미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직 자체 칩이 완전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샤오미도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제가 지금 언급한 회사들은 전부 다 잘 나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리비안이 정말 뭐 4만 대, 5만 대 파는 그 회사가 지금 자체 칩을 들고 나왔고,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현대도 없잖아요, 자체 칩이.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기술력이나 비전이 없으면, 그리고 자금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리비안에겐 일종의 큰 도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칩들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고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좀 파악해 봅시다. 누가 진짜 게임 체인저인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칩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칩이라는 게 단순한 그 어떤 실리콘 덩어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차량들이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지에 대한 어떤 성능의 캐파시티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뇌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자기가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고 피지컬 AI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될 그런 교양 과목 같은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칩은 무엇인가? 자, 일단 레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르 X가 있고 토르 U가 있습니다. 자, AI5도 있고 하드웨어 4가 있죠. 자, 이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번은 1600톱스입니다. 개당 800톱스예요. 두 개 합쳐서 1600톱스. 그리고 칩 전력이 65W에서 70W, 보드 전력은 200W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R2에 앞으로 예정될 거고 연말에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양이 굉장히 실제 나온 칩들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토르 X예요. 그럼 토르 X가 있고 토르 U가 있는데 이게 뭐냐? 엔비디아에. 이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이걸 우리가 막 추적하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토르 X가 이제 주로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건데 1000톱스가 나온답니다. 자, 아까 리비안의 800톱스보다 높죠. 200톱스가. 그리고 칩 전력이 130W. 엄청 먹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좀 이어보면 90, 60 이렇게 되는데 130 혼자 먹잖아요. 그리고 보드 전력이 350W, 제슨 기준이긴 하나 이 정도 그런 어떤 반려를 시켜줄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거죠. BYD나 리오토의 어떤 상위 모델들에 이제 뭐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지금 아무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토르라는 칩이 130W나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차량에 들어갔을 때 이게 듀얼로 들어가야 될 건데 듀얼로 들어가면 이게 260W를 먹는 거예요. 칩 두 개만 260을 먹으니까 얼마나 그 전기를 빨아들이는 게 많을까요? 그리고 그걸 냉각시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카메라 이제 멀티 센서들을 연결했을 때 전력이 순간적으로 쏠리는데 뭐 제슨 기준이긴 하지만 한 350W인데 이거 두 배 하면 700W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먹겠지만 피크 시에 그 정도 먹는다는 소리인데 뭐 400, 뭐 500 이렇게 먹겠죠, 기본.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어치우는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토르 U라는 뭐 더 다운된 700 톱스라 다운 시켜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토르 칩이 얼마나 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토르 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HDMI 요 구멍 보이죠? 요 구멍인데 지금 칩 크기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 칩이 이 방대한 메모리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192기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카드 크기예요. 카드 크기.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한 카드 크기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인 이 사양들을 잘 공개를 안 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슨의 그거니까. 자, 그러면은 저 엄청난 그 크기를 다시 이제 조금 줄여서 전력도 좀 다운시켜서 한 게 이제 700톱스고 한 90W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275W 정도 먹겠죠. 이것도 꽤 많이 먹을 겁니다. 이것도 다 예측이에요, 전부. 자, 지커 9X에 듀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했어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 U란 존재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제가 과거에 예측했었던 게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 토르 이 자체로 넣었을 때 엄청난 전력을 미친 듯이 먹을 것이다. 그거를 제가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커 9X에서 이 700톱스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처먹는다는 소리죠, 전기를.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800톱스인데 더 높잖아요. 높은데 전력은 아마 이 정도 더 적게 먹을 겁니다. 65에서 70W 선. 그리고 보드 전력도 작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리비안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왜 효율적이냐? 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암 기반으로 했고 이 추론 칩을 만들었고 아마 이게 이런 AI5나 이런 다른 이런 추론 칩들과 다른 계보예요. 완전히 다른 계보로 철저히 저전력화 시킨 굉장히 생소한 칩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르 칩과 리비안의 칩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보세요. 이게 리비안의 칩입니다. 자, 아까 카드 크기의 한 2분의 1밖에 안 되죠.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컴퓨터 CPU 수준의 그 정도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비안이 아주 뛰어난 게, 자, 이게 리비안 칩인데 이제 공기 쿨링도 되고, 그만큼 이제 공기로 한다는 소리는 굉장히 이 쿨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체 냉각도 할 수 있고, 리브 링크로 굉장히 이 칩과 칩 사이에 아주 빠른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칩 크기를 제가 안에 내부를 따보면 이래요. 어때요? 엄청 작죠? 요게 메인 칩 같고 이 메모리 같은데, 어쨌건 이런 작은 형태의 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패키징 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냐? 자, 단순히 이 정도 크기예요. 보드랑 CPU 두 개 다 꼽는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력의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토르가 보드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토르의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얘들이 인포 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자율주행 칩과 보통은 이제 테슬라의 어떤 막 이런 그 화면에 있는 그 뭐 환기를 돌린다든가 뭐 어떻게 뭐 모드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그 화면에서 다 하잖아요. 그게 인포 칩이 이제 따로 담당하는데 이제 그 모든 거를 통합하는 게 이제 토르거든요. 토르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관리들을 다 하기 때문에 EDU나 뭐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칩이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모로 전력 효율상 좋아진다는 거죠. 하나의 통합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얘 자체가 이미 좀 전기를 꽤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원보드가 아니라 이제 투보드로 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러니까 보드가 따로 분리돼 있어서 전기를 좀 더 먹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 보드를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보드를 보면 어떻냐? 자, 이게 테슬라의 하드웨어 4, 3와 4거든요. 자, 어때요? 보드 하나에 칩 두 개가 달려있죠. 원보드 투 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설계되냐면 보드 전체가 사망하지 않게끔 이 원보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전원부나 이 전력을 공급하는 게 서로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사망하더라도 이쪽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드가 꼭 굳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가 분리되게끔 작동하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토르 같은 경우는 아예 보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좀 더 안전하긴 하겠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상업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보드당 이렇게 파는 거라서 분리한 이유가 커요. 그리고 그거는 비효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커 9X 여기에 들어가는 게 토르 U인데 그 기름도 넣고 하이브리드거든요. 기름도 넣고 또 엄청나게 거대한 배터리까지 장착한, 그러니까 완전히 뭐 1000km 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넉넉하게 활용 가능한 차에다가 토르 U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거의 1억 가까이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 칩이 어때요? 예, 비싸다는 겁니다. 비싼 차에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메르세데스 거기에도 들어가고 1억 몇천이잖아요. 그런 차들이. 그런 차들에게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게 이 토르의 한계입니다. 꽤 비싼데 추측을 하기로는 뭐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자, 그럼 올인 칩이 그전 토르 전 칩이 이제 올인 칩이니까 올인 칩이 생각보다 뛰어나거든요. 254 톱스지만 65W만 먹고 있었고, 그리고 뭐 보드도 뭐 다 해서 뭐 200W, 250W 왔다 갔다 했으니까 굉장히 전성비가 뛰어난 칩이고, 듀얼로 구성했을 때
톱스까지 넘어가서 이 토르의 전 세대가 확실히 올인도 꽤 좋아요. 그리고 이 위안 같은 거 올인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차들도 올인을 쓰거든요. 이 정도도 충분한 어떤 성능이다. 그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샤오미도 썼고. 그래서 이 올인 칩이 굉장히 뛰어난데, 자, 올인 칩하고 비슷하게 전기를 먹을 거로 추정입니다. 이거 듀얼로 구성했을 때 508톱스인데 리비아는 듀얼로 1600톱스 나대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2.5배에서 3배 사이라고 했거든요. 리비안의 관계자가. 이게 실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발언조차 없었으면 몰라 이거. 그냥 거의 이 회사들이 다 비밀주의로 다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측이 안 돼요, 사실. 하지만 리비안은 그나마 조금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게 좀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게 지금 2.5배, 올인의 2.5배 수준이니까 전성비나 성능이. 그러면 아주 대단한 도약을 한 거예요. 리비안 입장에서 레본을 만든 게 정말 잘한 선택인 거죠. 이 정도 성능이 돼야지 다양한 뭐 라이다나 레이더, 카메라 이런 모든 것들을 신호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난 칩인가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자 AI5 이 테슬라 GPU 기반 이거는 또 어떠냐? 자 1200톱스라고 합니다. 칩당 엄청 대단한 거죠. 이거 토르 X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1000에서 1200톱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테슬라는 더 비밀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이제 듀얼 칩이 24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성능이 굉장히 낮은데 FSD가 저렇게 잘 돌아가는 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어떤 FSD의 최적화를 굉장히 잘해서 소형화시켜서 잘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소리인데 덜 떨어진 칩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그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드 전력은 160W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전력도 적게 먹어요. 그래서 현역이고 이래서, 하지만 전성비는 굉장히 제일 떨어집니다. 하드웨어 포가. 보세요. 올인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듀얼로 묶음 얘는 508이고 얘는 듀얼로 묶음 24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미공개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이 1200톱스라고 추정을 일단은 우리가 다 믿어줍시다. 믿어주고, 그리고 이 칩당 한 150W 정도 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게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1200톱스 뭐 1000톱스 이렇게 130W 먹으니까 토르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론이 250W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800W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800W인데 뭐 우리가 250으로 막 줄이고 있다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그냥 800에서 600도 아니야. 그냥 800에서 250으로 줄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이게 뭐냐면 제가 해석한 겁니다.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800W라는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추론 서버를 돌릴 때 풀 전력을 집어넣었을 때 800W입니다.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게 H100이 거의 800에서 1000W를 먹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서버용인 거죠. 이 칩이 애초에 설계된 이유가 바로 서버를 위한 거예요. 뭐 차량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옵티머스용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서버용으로 만든 아주 큰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파일을 보시게 되면 어떤 정도 크기냐, 딱 이 정도 크기거든요.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자 이게 추정을 해보니까 얘 크기가 한 카드만 합니다. 이거 신용카드만 해요. 아까 엔비디아의 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비슷한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게 비슷한 그 크기와 형태인데, 자, 이 크기를 왜 그럼 카드 크기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했냐면 옆에 이 메모리 크기 때문에 하면은 이게 꽤 큽니다. 그냥 단순히 리비안처럼 작은 칩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칩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서버용으로 800W를 만들었는데 이제 옵티머스에 넣어야 되잖아요. 옵티머스에 넣으려면 전력이 굉장히 저전력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을 훨씬 다운시키고 성능도 꽤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 1200톱스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뭐 한 500, 600톱스 나올까? 이 정도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이 AI5가 생각보다 대단하네. 이런 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 때도 일론이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 이 칩은 절대 다음 세대 차에 넣지 않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뭐 내년까지. 안 넣겠다는 소리죠. 못 넣는 겁니다. 안 넣는 게 아니라. 전기를 미친 듯이 먹기 때문에 차에 들어가는 즉시 그냥 차가 뻗습니다. 그러니까 토르 보시면은 토르도 130W니까 이게 바로 못 쓰잖아요. 회사들이 바로 못 쓰니까 토르 U라는 작은 그런 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AI5는 뭐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원하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엄청나게 큰 모델 그 큰 모델이 AI5가 돌릴 수 있는데 AI5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차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미래가 AI4 이 칩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말했던 게 AI4.1 4.1 버전을 그 메모리 좀 더 얹어가지고 그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AI4로. AI5로 안 되기 때문에 AI4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쓰겠다 이건데 그건 미봉책이고 안 돌아가요. 메모리를 많이 넣으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다 해서 242톱스인데 이걸 뭐 아주 크게 올렸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애초에 일론이 생각했던 뭐 하나의 칩으로 뭐 차량 그리고 옵티머스 그리고 서버 다 넣는 칩을 만들어서 완전히 뭐 원가 절감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이 큰 칩을 옵티머스에 넣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좀 다운 버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적화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100이라는 거대한 서버용은 따로 만들잖아요. 아주 크게 전력을 미친 듯이 먹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자기들의 로봇 칩이나 그리고 자율주행 칩은 이제 토르라는 걸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차이가 나고 엔비디아가 훨씬 현실적인 어떤 칩 전략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일론의 그런 발언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면서 방향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에 AI5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비감독판이 되기가 훨씬 더 어려졌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칩이 가장 뛰어난가? 자, 저는 랩1을 꼽을 겁니다. 일종의 애플의 그 M 시리즈 칩과 굉장히 유사한 전략이고 저전력의 고성능 뭐 차에서 그냥 부담 없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얘네들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겁고 그런 칩을 만들었다. 성능에 비해서. 그래서 심지어 지금 토르 U 같은 버전은 리비안의 800톱스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리비안의 랩1이 굉장히 뛰어난 칩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죠. 그리고 토르의 칩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거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리비안의 랩1을 최고라고 꼽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그러면은 토르는 왜 이렇게 크고 비대해졌을까? 자, 토르가 이렇게 비대해진 이유는 성능을 계속 엄청 끌어올리는데 집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력 이런 효율보다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잘 해왔던 GPU로 만들던 그 기술 그대로 좀 집적하고 때려 박아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데 집착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130W라는 아주 큰
전력 소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렇죠. 그 칩 개발한 사람이 샤반이란 사람인데 무쿤두 샤반. 자, 이 무쿤두 샤반이 테슬라에서 일하면서 이게 너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전력이면서 더 고성능의 칩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뒤에 리비안으로 가자마자 랩원이란 이 프로젝트를 2.5년 만에 완성을 시키면서 하고 싶은 건 다인 것 같아요. 암칩 기반에다가 뛰어난 톱스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전력은 굉장히 적게 먹는, 그래서 올인보다 2.5배나 뛰어나다,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올인이 되게 잘 만든 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컴팩트하게 잘 완성을 시켰다. 이런 거를 이제 테슬라에 있으면서 그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은 하드웨어 3가 이제 이 샤반이 되게 참여 있고, 그래서 되게 컴팩트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전성비가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뭐 물론 안 좋긴 하지만 뭐 지금 하드웨어 3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하드웨어 4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서 지금 뭐 이 정도 성능이긴 하나 잘 돌아가죠. 하지만 레버는 그 차이가 막대하게 난다, 이겁니다. 자, 다음 질문. AI5는 왜 만든 거냐, 그럼 대체. 자, AI5를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뭐 서버용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너무 비싸니까 뭐 스케일업해서 모두에게 다 뿌리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일본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옵티머스에 들어가기도 애매하지.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넣기도 너무 이게 전력을 미친 듯이 먹지.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해진 칩. 그러니까 사실상 서버를 위한 칩을 지금 옵티머스에 억지로 우겨 넣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옵티머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이 칩이 들어가서 무슨 작동을 할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AI5는 이제 개발되고 내년 중순에야 이제 비로소 이제 나와서 이제 연말쯤에 이제 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차량은 당연히 이제 아예 포기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럼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AI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레번이 이제 게임 체인저인 이유, 여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전력당 성능이 깡패예요, 깡패. 요게 다른 칩들에 비해서. 그래서 더 적은 냉각 시스템, 심지어 에어로도, 공기로도 냉각이 가능할 정도니까, 물론 액체 냉각도 하겠지만 얼마나 이게 뛰어난 칩이고 굉장히 서로 연결시키기도 쉬운 칩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싱글보드 이 칩 전략, 굉장히 보드 자체 전력을 적게 소모해서 하는 이 전략도 리비아는 충실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ACM3로.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칩이다. 얘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AI5는 뭐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칩에서 나가리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뒤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칩이다. 얘가 만약에 수많은 그 센서들 다 처리하고도 남는 그런 수준의 성능이면 이거는 다른 회사에도 팔 수가 있다. 폭스바겐에. 물론 이제 리비안이 이 칩을 개발해서 많은 돈을 썼고, 그리고 그 돈들이 그냥 이게 많이 만들어져야지, 칩이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생산 단가에 대한 효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적게 만드는 칩을 가지고 넣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와, 이 단가를 못 뽑습니다. 훨씬 돈을 얻어맞는, 그러니까 토르 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일종의 산 개념이지만, 이 미래를 대비한다면 이 레번이 만약에 폭스바겐 자율주행한다면 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리비안의 차에도 다 깔고 이걸 팔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비안 E11으로 자율주행을 보여줘야 돼요. 완벽한 자율주행.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엔비디아처럼 그런 차량들에도 외부 회사에도 이렇게 팔면서 같이 성장하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칩을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애플 같은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랩1이라는 칩의 정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리비안이 이 칩을 만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다른 칩들에 비해 굉장히 효율적인 칩이고 성공만 하고 양산만 된다면 되게 싼 칩이겠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래,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하드웨어 4로 저렇게 FSD를 만들어낸 테슬라가 좀 대단하게 좀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그러니까는 뭐 일론이 하드웨어 4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